좀 작게 올라갔어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보고 유튜브 영상이 조금 더 크면 유튜브 영상 다운받아서 새로 편집해서 올릴게요. 일단은 좀 작게 올라간 거 죄송하게 생각하고 저희 어제 했던 거 간단하게 다시 보고 갈 건데 제가 지금 피그마 링크를 보냈어요. 보냈으니까 걸로 들어오시고 그리고 지금 제가 여기 설치한 것은 피그마 어플리케이션이에요. 피그마 어플리케이션인데 설치는 여러분들 이제 웹상에서 피그마 어플리케이션 설치가 있거나 또는 이제 피그마 어플리케이션 링크가 있어요. 그거 설치하시면 되고요. 근데 크게 어플리케이션 쓸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안 올라왔다고요? 잠시만. 접속 승인해 주셔서 아, 네네네. 애니원으로 안 했군요. 이렇게 할까요, 그냥? 들어왔어요? 자, 자바 수업 피그마 재미고요. 혜성씨, 영중씨, 왓비? 왓비는 누굴까? 기억. 네, 재덕씨. 네. 보영씨. 아우, 우와, 영준씨. 뭐 한 거예요? 어떻게 한 거예요? I 누르면 아이? 아이? I 아오, 아이. 오. 야, 이모지구나, 그쵸? 오늘도 한번 불태워 봅시다. 이야. 네, 굿모닝. 미라씨 오늘은 어떻게 되나요? 우리 유원씨 연락처? 오후에 오실 거예요. 아, 오후에? 네, 알겠어요. 대선 터리범 누구예요? 저요. 아, 네. 승엽 씨 깜짝 놀랐잖아요. 요즘 시국인데. 그래서 아닌데. 진짜 역사에 진짜 피부가 접속이 안 돼서 6,000원 보낸 거. 네네네. 네. 12명 다 들어왔네요, 저. 자, 우선은 제가 이제 자바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네? 무슨 일 있어요? 다들 바쁘시네요, 참. 자, 자바와 기본 문법에 대해서 설명 좀 해드릴게요. 자, 우선은 저희가 이제 자바를 하실 때 꼭 해야 될 게 있는데 클래스 문서를 쓰는 게 가장 중요해요. 첫 번째는 뭐다? 클래스를 작성하는데 이 클래스 작성하실 때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문서의 이름이 클래스명이랑 같아야 돼요. 자, 꼭 자바 문서에 이름이 누구랑 클래스명과 같아야 한다. 퍼블릭 클래스라고 할게요. 퍼블릭 클래스 명과 같아요. 자, 이게 첫 번째 규칙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자, 퍼블릭 좀 터치가 별로네.
퍼블릭 클래스 A라고 하고, 자, 문서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그쵸? 저한테는 글자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그쵸? 예를 들어서 퍼블릭 클래스 A라고 만들었어요, 그쵸? 그러면 문서 이름 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A 점 잡아야 돼요. A 점 잡아.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름의 규칙이 뭐죠? 이름의 규칙. 클래스명의 규칙. 자, 명명 규칙은 크게 어떤 게 있냐면 카메 규칙, 그죠? 카메 표기법. 그다음에 파스칼 표기법. 자, 기법 뺄게요죠. 카메, 파스칼, 언더스코어가 있죠. 자, 이 언더스코어를 스네이크라고 합니다. 스네이크. 근데 스네이크에는 크게 두 가지가 또 있어요. 소문자, 대문자, 그죠? 근데 이제 보통 대문자로 하죠. 소문자, 대문자가 있고요, 그죠? 근데 이제 클래스는 이 중에서 누구? 에이, 왜 그래요, 오늘? 잠이 덜 깼어요? 파스칼. 아, 그쵸. 파스칼 규칙이죠, 그쵸? 파스칼 규칙. 짠, 그죠? 자, 스네이크에서 대문자는 누굴 보통 많이 하죠? 이건 상수라고 하는 녀석을 합니다. 그죠? 상수. 그러면 상수. 자, 소문자는 제가 보통 뭘로 했죠? 파일명, 파일이나 폴더, 그죠? 파일이나 폴더. 자, 카멜은 언제 썼어요? 변수나 누구? 메소드. 이렇게 했죠. 에이, 하나도 기억 못해. 어떻게 하냐? 자, 어떻게 해요? 다시 해야 돼요, 처음부터? 그래요. 다시 해야죠, 뭐. 다시 안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알겠어요. 모르는 줄 알았잖아요. 자, 알고 있는데 대답을 안 한 것 뿐이네요. 그쵸? 자, 클래스 규칙은 파스칼 이름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쵸? 우리가 이제 파스칼 규칙을 하는 이유는 대명사가 될 거기 때문이에요. 그쵸? 타입이 될 거기 때문에 클래스명을 우리가 파스칼 규칙으로 하는 이유는 우리가 보통 이제 대명사를 파스칼 규칙으로 하죠. 그쵸? 파스칼 규칙은 시작을 대문자로 하는, 시작을 어떻게? 대문자로. 예를 들어 자바 스터디 이렇게 하는 게 파스칼 규칙이죠. 대명사를 보통 한다.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클래스가 어떤 자료의 타입이 될 거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데이터의 타입이 되기 때문에 됩니다. 그렇죠? 자, 요게 지금 이해가 잘 안 가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뒤쪽에 클래스 수업을 할 거니까 그때 다시 한 번 더 얘기할게요. 타입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해야 될 게 있어요. 두 번째. 자, 자바에서는 실행하는 메소드가 따로 존재해요. 자, 어플 전체에서 실행되는 메소드가 존재해요. 자, 이 존재하는 메소드들이 뭐죠? 메인이었죠, 그렇죠? 메인 메소드. 자, 규칙이 있었어요. 되는인데 됐는이라고 했죠.
public static void main이었습니다. 그렇죠? 스트링의 자 arguments고요. 자 존재하는데 그죠? 존재하는 어플 전체에서 실행되는 메소드가 존재. 메인을 작성해야 되죠, 그렇죠? 첫 번째는 클래스를 작성하고 두 번째는 메인을 작성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자바 문서를 실행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한 게 있어요. 어떻게 했죠? 자바 C로 그죠? 이게 컴파일러예요. 예, 자바의 컴파일러. 자, 자바 C로 자바 문서를 뭘로 만들었어요? 그쵸, 클래스 문서로 변환했죠. 이 변환하는 과정을 컴파일한다 라고 합니다. 자, 컴파일을 하는 목적이 뭐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니까 컴파일을 하는 목적. 그쵸. 컴파일이 이게 아닌가? 컴파일 이게 맞는데 그쵸? 빨간색이 의미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 여튼 컴파일은 아까 우리 수정씨가 말한 것처럼 누가 컴퓨터가 읽기 좋도록 변환하는 과정이었죠. 자, 이때 이제 컴퓨터가 우리는 누가 되냐면 JVM, 자바 버추얼 머신인데요. 이제 처음 들어보는 말일 거예요. 우리가 자바 엔진의 이름을 자바 버추얼 머신이라고 합니다. 뭐다? 자바 엔진. 자바를 실행하는 엔진의 이름이 자바 버추얼 머신, 가상 머신이라죠. 자바의 가상 머신. 자, 컴파일을 하게 되면 장점이 있었어요. 어떤 장점이 있었을까? 오류를 어떻게? 미연에 찾아서 그렇죠? 수정할 수 있죠, 그렇죠? 자, 이거를 조금 더 다르게 얘기하면 자, 오류 컴파일 시 오류가 발견되면 컴파일을 하지 않고 자바 문서 그대로 두죠, 그쵸? 그래서 배포하지 않는. 이때 이 배포라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변환해서 그것을 어디다가 올리는 행위를 배포라 합니다, 그쵸? 배포는 뭐다? 우리가 이제 실행되는 코드를 어딘가에 올리는 행위를 얘기해요. 코드를 리소스로 만드는 행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오류를 발견하면 그 문서를 배포하지 않는 장점이 있어요. 그렇죠? 장점. 여기다가 이렇게 쓸게. 이렇게 쓰는 게 나을 것 같죠? 우리가 이제 리소스가 무슨 말인지 알죠? 리소스는 사용할 수 있는 소스란 뜻이죠. 공유되는 소스. 아예 공유돼서 사용되지 않는 소스죠? 소스가 된다는 거죠. 아예 배포하지 않는다는 것은 리소스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자, 또 다른 장점이 있어요. 자, 우리가 미리 컴파일을 해놨기 때문에 이 JVM, 자바 엔진이 읽기 좋게 변환했기 때문에 실행 속도가 빠르다. 뭐보다? 자, 우리가 두 개 배웠어요. 엔진 종류. 컴파일 엔진이랑 또 뭐? 인터프리터 엔진이죠. 자, 인터프리터 엔진보다 실행 속도가 빠르다. 자, 인터프리터 엔진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가 실행하면서 컴파일합니다. 그죠? 컴파일을 실행과 동시에 하기 때문에 오류가 있는 코드를 배포할 수 있다. 대신 장점은 컴파일이라는 과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개발 속도는 빠르다, 인터프리터 언어가. 하지만 오류가 있는 코드를 배포할 가능성이 높다. 자, 이렇게 변환을 한 후에 우리가 어떻게 했죠? 그 다음에는 실행하기 위해서 자바, 그렇죠? 자바가 이제 JVM이에요. JVM. 자, 자바로 클래스 문서, 그렇죠? 메인이 작성된 클래스 문서를 실행했죠, 그렇죠? 우리 자바 C로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자바 C하고 파일명 이렇게 해줬죠. 파일명. 자, 얘로 이렇게 했어요. 그죠? 자바 C에 a.java 이렇게 하면 A라는 클래스가 생기죠. 그쵸? A라는 클래스. 여기서 실행할 때 어떻게 했냐면 자바에 A라고만 했어야죠. A. 자, 이때 클래스는 생략하고 A 이렇게 했어야죠. 이게 실행입니다. 그죠? 메인이 작성된 A 컴파일된 클래스 문서 A를 실행.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여기에 자, 여기까지 했죠? 이게 뭐냐면 지금 여기까지 작성한 게 클래스를 만들고 실행하는 방법이었죠? 자바에서 클래스를 만들고 실행하는 방법이에요. 그렇죠? 한가 탭으로 밀어버릴까요? 자, 우리가 이제 다시 와서 자, 문서에다가 퍼블릭 조금만 키울게요. 퍼블릭 클래스 A라고 하고 그쵸? 자, 요거를 어떻게 저장해야 돼요? a.java로 저장해야 되겠죠? 자, 요렇게 문서를 작성하고 요 문서를 어떻게 a.java로 저장을 해야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이 안에다가 뭐라고요? 메인을 작성해요. public
static void main입니다. 여기까지는 외우셔야 돼요. 그렇죠? 여기까지 외우셔야 되고 string은 대문자고요. argus argument의 준말이고요. 이렇게. 자, 이렇게 작성하면 이 a.java는 어떤 의미냐면 어플리케이션이다. 자, 이렇게 작성된 거는 이 a.java가 무슨 뜻이다? 메인이 작성된 실행의 주체다. 자, 요 A는 실행의 주체, 그러니까 실제 앱이다 이런 뜻이죠. A라는 앱이다 이런 뜻입니다. A라는 어플리케이션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한 후에 어떻게 해요? 여기다가 소스 코드를 쓰겠죠. 뭘 하라, 그렇죠? 검사를 하라 한 후에 이 코드를 어떻게 해야 돼요? 컴파일. 자, 컴파일이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렇죠? 자, 하는 방법은 자바 C. 여기 컴파일러고요.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부른다? 컴파일러. 컴파일러 문서를 변환하는 것을 컴파일러로 합니다. 요걸로 이제 컴파일하면 요 문서가 a.class로 바뀝니다. 그렇죠? 클래스. 이걸 실행할 때는 자바의 a라고 하면 요 코드가 쪼르륵 실행됩니다. 자, 여기까지 했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우리가 텍스트 메모장으로 했는데 너무 어려워서 인텔리제이를 설치해서 했습니다. 제가 이제 영상 중에 인텔리제이를 이클립스라고 말하던데 여튼 그런 바보 같은 얘기는 이제 아니고 그쵸? 네, 인텔리제이를 설치해서 했고요. 저기 소스코드에 문제가 있으면 컴파일러가 동작하다가 오류가 뜨죠.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오류로 배포를 막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컴파일러가 오류로 소스코드의 배포를 막는다. 자, 어떻게 얘기했어요? 컴파일 시 오류가 발견되면 배포하지 않는다. 그렇죠? 조금 다르게 얘기하면 컴파일러가 배포를 막는다. 자, 이미 이게 번역이 되었기 때문에 자, 번역이 누구한테? 컴퓨터가 읽기 좋게 번역이 되었기 때문에 실행 속도가 빠르다. 인터폴터 엔진보다. 인터폴터 엔진도 컴파일을 합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자바 C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워본 거는 뭐냐면 자바라는 것과 자바 C라는 걸 배웠어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배워본 거는 자바라는 친구와 자바 C라는 걸 배웠어요. 너무 날렸다, 그렇죠? 자바라는 친구와 자바 C를 배웠습니다. 자, 이때 요 자바는요, 우리가 JVM이라고도 불러요. JVM. 자바 가상, 버추얼 머신의 준말이고요. 실질적으로 실행하는 엔진에 해당합니다. 또는 뭐다? 자바를 실행하는 엔진. JVM, 그쵸? 자바 버추얼 머신, 가상 머신, 자바 엔진. 요거는 뭐다? 컴파일러.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요 자바를 또 다른 말로 JRE라고도 부릅니다. JRE. 자, 이때 이 R은 런타임의 준말이에요. 런타임. 자, E는 environment.
자, 그래서 자바가 돌아가는 환경이란 뜻입니다. 이건 무슨 뜻이다? 자바가 실행되는 환경. 아니 표만 나와요. 또요? 네. 어이. 제 거는 제대로 나오는데 중지하고 있죠? 다시. 됐어요? 인터넷이 또 느린가? 인터넷을 물어볼게요. 인터넷 속도 500메까지 아까 올라가는데? 그쵸?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자, 여튼 JRE라고 합니다. 그쵸? 이때 자바라고 실행한 이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거였죠. 프로그램. 우리가 이 프로그램 앱을 얘기하는 거죠. 앱. 우리 프로그램을. 그 다음에 이 자바 C라고 하는 컴파일러가 있는데, 자, 자바 C. 자, 이 친구는 우리가 JDK라는 걸 설치하는데, JDK. 자,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JR이라는 것을 설치할 수 있고, 설치 목록이 있어요. 자바에는 설치 항목에 요 두 가지가 있어요. 요 두 가지. 자, 요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요 JDK를 설치를 했는데, 자, 이 JDK에 컴파일러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JRE는 실행하는 쪽에서만 설치하면 돼요. 누가? 자바 어플을 실행하는 쪽. 자, 내가 자바 앱을 실행만 할 거다 그러면 JRE, 그러니까 자바 버추얼 머신을 까는 거죠. 그렇죠? 자바 버추얼 머신. JRE는 자바 버추얼 머신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내가 개발을 할 거다 그러면 컴파일러를 가지고 있는 JDK를 깔아야 돼요. 자, 이 JDK는 컴파일러, 자, 여기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자바랑, 그쵸? 우리가 보통 JR이라 부르죠. JR이랑 그 다음에 자바 C랑 컴파일러랑 그 다음에 목록, 우리 개발자를 위해서 클래스 항목들 리스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목록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이제 로그인하면 인텔리제이를 요 JDK를 기반으로 인덱싱을 하죠. 그렇죠? 인덱싱. 이때 인덱싱 한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쓸 클래스들에 대한 정보를 가져온다. 이제 찾기 쉽도록 뭐다? 순차적으로 정리한다. 이때 인덱싱은 뭐다? 목차를 얘기합니다. 목차를 정리한다. 자, 그래서 JDK는 뭐가 포함되어 있다? JR이랑 자바 C랑 우리가 사용될 클래스들의 목록들, 자, 목차들이 저장되어 있더라. 그래서 개발자들을 위한 환경이 JDK예요. 이때 D는 디벨롭먼트 킷이에요. 디벨롭먼트 킷, 개발자의 도구. 자, 이건 뭐다? 실행하는 사람만 쓰는 거. 자, 컴파일러 장점들이 주르륵 있겠죠, 그렇죠? 필요 없고 지금. 자,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설치와 실행에 대한 얘기였고요. 설치와 실행. 그래서 다시 한번 간단히 볼게요, 그렇죠? 인텔리제이로 와서, 자, 인텔리제이 키시고, 자, 처음 저랑 오늘 해볼 것은 뭐냐면 어제 했던 것들 복습하면서 기본형에 대해서 좀 배워볼 거예요. 기본형. 자, 여기 패키지 와서 새로 만들기. 자, 새로 만들기. 자바 클래스라는 게 있을 거예요. 지금 제가 화면이 넘어가서 안 보이는데, 자, 여기 마우스 오른쪽에서 새로 만들기 하면 자바 클래스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뜨는데, 자, 새 자바 클래스.
자, 자바 클래스의 이름은 대문자에 파스칼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 대문자에 공사 프리미티브. 자, 이것도 대문자 쓸게요죠. 대문자 프리미티브 데이터 타입 이렇게. 클래스 다시 묻지 않음. 저는 직접 애드하는 걸 좋아해요. 이건 지금 뭐냐면 너 git 저장소인데 요거 git에다가 추가할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git add 점 이렇게 할 거냐는 뜻이에요. 저는 그렇게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쵸? 취소. 자, 이렇게 하시고, 자, 우리 제일 처음에 여기 어플리케이션이 되려면 메인을 작성해야 된다 그랬어요. public static void main string arguments. 자, 우리가 이제 기본형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자바는 기본적으로 기본형을 자바는 수로 된 데이터만 기본형으로 지정하고 있어요. 수로 된 데이터만 기본형으로 지정함. 자, 바이트라는 타입이 있어요. 바이트 b는 127. 자, short라는 타입이 있고요. short s 1, 2, 3, 4, 5. 자, 그 다음에 int, 인티저의 준말 int i가 있고요. 그렇죠?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0억. 자, 그 다음에 long이라는 타입이 있어요. L. 자, 이렇게 쓰려고 하면, 자, 이 long 타입은 인티저보다 조금 더 큰 정수를 얘기하는데, 너는 끝에다가 L이라고 써라고 이렇게 강제를 합니다. 자, 끝에 L이라고 썼죠. 대문자로 쓸게요. 그래서 요거는 정수 데이터를 얘기합니다. 정수 데이터. 수 중에서 뭐? 정수. 정수는 무엇을 의미한다? 소수점이 없는 것. 실수가 아닌. 그쵸? 소수점이 없는.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실수형. 실수형은 두 개밖에 없어요. 플로트 f 13.145 1, 2, 3, 4, 5. 자, 플로트도 위에 롱처럼 뒤에다가 f라고 쓰세요 라고 강조하고 있고요. 더블이 있습니다. 더블. 자, 우리가 이제 자바스크립트에서 쓰는 타입과 동일한 8바이트짜리 실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 있죠. 불. 자, B가 있으니까 플래그 F도 있네요. 리절트라고 할게요. 자, 이 친구는 이제 true도 되고 자, false도 됩니다. 자, 이때 이 true는 숫자인 1을 얘기하고 자, 이 친구는 0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좀 특이하게 캐릭터라는 타입이 있는데 자, 이 친구는 문자표의 번호가 됩니다.
그래서 정수가 되겠죠, 그죠? 바이트, 숄트, 인트, 롱, 블러드, 더블, 캐릭터까지. 자, 이때 이제 크기를 얘기하자면, 자, 이 친구가 1바이트짜리 바이트라서, 자,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인트보다 반 작다라는 뜻이라서 2바이트. 자, 인티저는 4바이트. 그 다음에 롱은 8바이트가 됩니다. 자, 이때 1, 2, 3, 4. 자, 요거 외우셔야 되고요. 자바 개발을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바이트, 숄트, 인트, 롱 이런 식으로 정수를 외우십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건 실수고요. 자, 실수. 실수는 소수점이 있는 이게 되겠죠, 그죠? 실수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법이 지수부, 가수부로 저장하는 거죠. 지수부, 가수부로 데이터 저장하죠. 자, 그게 실수 데이터. 플로트는 4바이트짜리. 자, 그런데 이제 이게 너무 작아서 자꾸 문제되니까 8바이트짜리 더블. 자, 그 다음에 부월 마지막으로 캐릭터까지인데, 자, 이 친구는 1비트 데이터인데, 자, 자바스크립트에서도 얘기했는데 1바이트라고 했어요. 크기가. 자, 왜 그럴까요? 이유를 제가 얘기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주소가 1바이트 단위로 되어 있다 그랬죠, 그렇죠? 주소의 가장 작은 단위가 1바이트. 자, 내가 아무리 이 데이터를 작게 하고 싶어도 작게 할 수 없다.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어떤 그 국가에서 집의 크기는 전부 다 1바이트라고 했어요. 그럼 그 안에 사람이 1비트밖에 없다고 해도 집은 1바이트를 차지하고 있죠. 그런 거랑 마찬가지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데이터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변수인 거죠, 그렇죠? 데이터가 참조하는 데이터가 바뀔 수 있어요. 자, 요게 변수라는 의미입니다. 변수. 자, 여기까지 쉬었다가 35분에 시작할게요. 35분에.